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첫 번째 시작으로 양방향 데이터 결합이란 걸 해볼 텐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JPEG 언더바 REC라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empty 액티비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시작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해볼 게 뭐냐 하면은 양방향 데이터 결합입니다. 영어로는 two-way binding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양방 데이터 결합을 한번 해볼 텐데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얘는 데이터와 뷰를 직접 연결해서 서로와 서로에게 영향을 줌이라고 이제 설명드리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냥 데이터와 뷰를 직접 연결해가지고 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은 뭐 딱히 와닿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와닿지가 않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기존 방식, 기존 방식대로 한번 만들어보고 양방향 데이터 결합 방식으로 만들어 보는 걸로 해가지고 1번, 2번 두 개 만들어서 서로 비교해 보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방식으로 기존에 일반적으로 했을 때 액티비티에서 뷰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뷰 모델과 액티비티와 XML 이렇게 같이 데이터들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액티비티는 그냥 얘와 얘 사이 연결만 해주는 역할이고요. 실제로는 요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실제로는 요게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이렇게 텍스트로 적으니까 잘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 이제 1번 방식으로 하고 2번 방식으로 저희는 간단한 앱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앱을 만들 거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나이라고 있는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나이가 올라가는 간단한 앱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1번 앱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1번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XML, 그러니까 레이아웃 파일로 오셔가지고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코드를 쳐볼 텐데, 코드를 쳐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오늘이 23년 설날이거든요. 오늘이 설날인데, 그래서 저도 본가에 갔다가 이제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ML 같은 경우에는 뭐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XML 코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뭐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시면은 그냥 이런 것들은 복사 붙여넣기 강의 자료에 있는 거 복사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시간을 절약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뷰 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나타나는 부분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해볼 거냐 하면은 버튼이라고 플러스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플러스 btn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뭐 여기 위에 조금 띄우고 여기도 위에 조금 띄워볼까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일단 레이아웃은 잘 나오는 것 같고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면은 얘가 올라가는 거를 해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1번 방식대로 기존의 이제 액티비티에서 뷰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대로 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볼 거냐 하면은 나이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텍스트 뷰 r.i. 나이 영역 그리고 플러스 btn 플러스 btn 이렇게 해가지고요. 플러스 btn을 누르면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가지고 나이를 0부터 이렇게 하나씩 올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되게 쉬운 거죠. 그래서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 버튼 누를 때마다 얘가 올라가가지고 플러스가 되겠죠. 얘가 플러스가 될 건데 실제로 되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플러스 누르면은 잘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 방식 액티비티에서 뷰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2번 양방향 데이터 결합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배우고자 하는 양방향 데이터 결합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 방식 했고 그 다음번에 2번 방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해볼까요? 방금 전에 한 거는 뭘 했었냐 하면은, 이렇게 액티비티에서 뭐 버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플러스 해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1번 방식대로 이렇게 해봤고요. 저희가 해보고 싶은 건 이 2번 방식이죠. 이 2번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보려고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빌드.gradle로 가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터 바인딩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데이터 바인딩 true라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데이터 바인딩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로 오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이 친구들은 이제 주석 처리를 해줄게요. 저희는 기존 방식대로 사용해주지 않을 거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뷰 모델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메인 뷰 모델이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메인 뷰 모델이라고 하나 만들었고 이렇게 뷰 모델이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나이를 어떻게 변경할 건지 이제 나이에 대한 변수 값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뮤터블 라이브 데이터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0이라고 이렇게 초기 값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플러스라는 애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얘가 실행되면 얘를 플러스 1씩 해주는 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플러스 1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실행될 때마다 얘가 플러스 1씩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뷰 모델을 만들었는데 여기 메인 액티비티로 가보시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양방 데이터 결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뷰 모델에 있는 여기 있는 이 데이터랑 요 플러스라는 애를 XML에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해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여기 XML 쪽으로 가가지고 얘를 연결해줄 준비를 해볼게요. 그래서 연결해줄 준비를 하는데 여기 XML로 와가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 바인딩 하듯이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레이아웃 여기 메뉴에 이렇게 있고 맨 밑으로 가서 레이아웃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탭을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드를 쳤고요. 요것들 이렇게 해주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 바인딩을 사용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여기에 하나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저는 데이터라고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에다가 이름은 VM이라고 이렇게 붙여볼게요. 이 이름은 그냥 제가 임의로 붙인 거고요. 뭐 VM이 아니라 다른 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타입은 여기 제가 만든 이 패키지명 있잖아요. 패키지명. 여기 있는 이 패키지명에 여기 경로를 쭉 따라와서 여기 저희가 연결하고 싶은 메인 뷰 모델에 경로를 쭉 적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은 저랑 패키지명이 다를 수도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이 패키지명과 여기 뷰 모델 경로를 쭉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XML에서 연결할 준비가 됐고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지금 뷰 모델도 만들어졌고 XML도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은 여기 액티비티에서 이 친구들을 연결할 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바인딩이라고 이렇게 하나 해보고요. 그리고 뷰 모델도 이쪽에서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잠깐 주석을 처리해 주고요. 데이터 바인딩 유틸 요거 임포트를 해주고요. set 컨텐츠 뷰 자, 요렇게 했고 그리고 뷰 모델이라고 뷰 모델도 이렇게 가져와서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뷰 모델과 XML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 레이아웃에서 저희가 만든 VM이란 친구를 만들었잖아요. 여기 있는 이 VM이란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VM이란 친구를 뷰 모델과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그래서 연결해서 사용하겠다 라고 라이프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연결해서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고 하시면은 저희는 여기 있는 XML 파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XML 파일로 와가지고요. 여기 있는 이 텍스트를 뷰 모델에 있는 얘를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요. VM에 있는 얘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타입이 스트링이 아니면 오류가 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타입을 조금 변경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또 뭘 해볼 거냐 하면은 이 버튼, 플러스 버튼을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는 것도 여기 있는 이 뷰 모델에 있는 얘랑 연결해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VM의 플러스 얘를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요 플러스 얘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잘 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한번 켜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거 일단 확인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은 잘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 걸로 저희는 뭘 할 수 있냐 하면은 여기 뷰 모델이랑 여기 XML이랑 다이렉트로 연결이 됐죠. 그래서 기존 방식 액티비티에서 이런 식으로 해줄 필요가 없이 데이터랑 다이렉트 연결해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줌, 서로의 데이터 변화에 반영할 수 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방 데이터 결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봤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조금 더 예제를 더 해볼 건데 일단은 간단한 예제를 지금 한번 보고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몇 가지 더 예제를 통해서 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감을 좀 잡으실 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끊고 다음 예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한번 해볼까요? 이제 새롭게 프로젝트를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뭘 해볼 거냐 하면은 양방향 데이터 결합 이거를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해봐야 될 거는 바인딩 어댑터라고 얘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바인딩 어댑터를 뭐라고 설명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뷰의 속성을 내 맘대로 수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양방한 데이터 결합이랑 바인딩 어댑터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앱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고 갈게요. 그래서 어떤 예제를 만들어 볼 거냐 하면은 저는 이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앱을 한번 켜볼게요. 이 앱을 한번 켜볼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를 쭉 누르면은 이제 나이가 20이 넘어가면은 이런 이미지가 나오도록 하는 간단한 앱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1번 방법은 기존에 이제 양방향 데이터 결합과 바인딩 어댑터란 걸 사용하지 않고 제작하는 걸 해볼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양방향 데이터 결합과 바인딩 어댑터를 사용해서 제작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 방식대로 하고 그 다음 2번 방식으로 수정하는 걸 보시면서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1번 방법으로 만드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이아웃으로 와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뭐 있고 다 지워버리고 이것도 이렇게 텍스트 뷰 하나 만들어 줄게요. 나이라고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중앙으로 옮겨 줄게요. 그리고 위에 조금만 띄워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XML 작업들은 이제 귀찮으시면은 그냥 가볍게 복사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뭐 이런 것들 이제 직접 치는 거를 이제 함께 같이 치시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이렇게 다 하는 거고요. 나이 영역 이렇게 해주고요.
텍스트 사이즈는 이렇게. 그리고 이미지 뷰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건데, 저는 이미지를 이쪽에 있는 이 기본 이미지를 써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이미지 요거를 써줄 거고요. 이렇게 초록색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아이디는 뭐 이미지 영역이라고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조금 띄워볼까요? 요만큼 띄우면은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플러스 버튼,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앱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조금 요거 이 에러가 나는데 저는 이 에러를 잠깐 수정해주고 갈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build.gradle에서 이제 stk 요거 숫자 바꿔주겠습니다. 이거 에러 안 나시면은 그냥 그대로 가셔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틀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얘가 잘 나오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레이아웃은 얼추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있는 이 이미지가 변하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요.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적당한 이미지 하나를 그냥 가져와가지고 직접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개복치 개발자라고 이렇게 쳐가지고 여기 이미지 보시면은 뭐 그냥 적당한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오른쪽 클릭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장하고 뭐 이름 같은 경우에는 저는 BOK 여기 보시면 BOK라고 이렇게 하나 저장을 했고요. 그냥 이거를 쭉 드래그해서 이쪽으로 그냥 넣어보겠습니다. 다시 요거를 복사해 와가지고 이쪽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BOQ라고 들어갔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 나이가 20이 넘으면은 이미지가 변하도록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메인 액티비티에서 코드를 한번 쳐볼게요. 자, 여기에서 나이 영역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리고 뭐 이미지 영역 그리고 플러스 버튼 이렇게 하고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해가지고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일단 0으로 기본값 세팅하고요.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렇게 플러스 C 그리고 이 나이 영역에 이 플러스 된 값을 집어넣어 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나이가 20이 넘으면은 이미지 영역에 이미지를 방금 저희가 넣은 이 이미지로 바꿔주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되게 간단한 코드여서 그냥 쭉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기존에 만들었던 방식으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 뭔가 코드가 점점 길어질 것 같죠.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쭉 올리고 있는데 20이 넘으니까 이렇게 이미지가 잘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는 2번 방식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방식으로 그냥 이것들 양방향 데이터 결합이나 바인딩 어댑터를 사용하지 않고 제작을 했는데 이것들을 이용하면은 어떻게 코드가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끊고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계속해서 해볼게요. 저희 이제 여기 1번 기존의 양방 데이터 결합과 바인딩 어댑터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플러스를 누르면은 이미지가 변하는 앱을 만들어 봤어요. 이번에 해봐야 될 거는 양방 데이터 결합과 바인딩 어댑터를 사용해서 제작을 해볼 텐데요. 여기 있는 코드를 좀 더, 뭐랄까, 트렌디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방 데이터 결합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바인딩 어댑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build.gradle로 오셔가지고요. 여기에 데이터 바인딩부터 일단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바인딩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뭘 해볼 거냐 하면요. 여기 메인 액티비티 이 부분에 저희가 기존에 작성한 코드 이 부분들은 다 주석 처리를 해줄게요. 이제 사용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여기 저는 메인 뷰 모델이라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인 뷰 모델이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저희 첫 번째로 만든 예제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빨리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초기값 0으로 하나 주는 이제 뮤터블 에이지라는 애를 만들고요. 그래서 플러스도 이제 하나 얘를 플러스를 실행하면은 플러스가 1씩 더해지는 얘가 1씩 더해지는 애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XML 파일로 오셔가지고요. XML 파일로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레이아웃 이렇게 해주고 이건 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빠르게 갔고요. 여기에 데이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름은 저는 VM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애는 이제 여기 이 패키지명 아래 얘가 있는 위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메인 뷰 모델 있는 위치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 뷰 모델과 여기 XML을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메인 액티비티로 오셔가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연결을 해줄 텐데 액티비티 메인 바인딩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뷰 모델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이제 주석을 해주시고 데이터 바인딩 util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 뭐 빨간불 뜨셨다면은 요거 그냥 임포트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뷰 모델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메인 뷰 모델 그리고 이제 이제 바인딩의 VM이라고 저희 XML 파일에서 만든 애랑 뷰 모델이랑 이렇게 연결해 주기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뷰 모델의 값을 여기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플러스 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만들었던 애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뷰 모델에 있는 뮤터블 에이지 얘죠? 얘입니다. 얘를 이쪽에 나이 부분에 넣어주고요. 그래서 이거 문자열 스트링 타입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해주시면 에러가 나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버튼도 VM의 플러스라고 이렇게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앱을 켜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앱을 켜보시면은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이렇게 쭉 누르시면은 이렇게 잘 올라가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 나이가 20이 넘으면은 이 이미지를 얘로 바꿔주고 싶어요. 기존에는 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저는 이제 바인딩 어댑터라는 걸 사용할 텐데요. 저는 사용하기 전에 여기 build.gradle로 오셔가지고요. 여기 플러그인에 여기에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일을 하나 만들 건데 파일 이름은 my binding adapter라고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그냥 파일 이름은 지워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바인딩 어댑터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이 나이 부분 여기 이 37이라고 나와 있는 요 올라가면은 40이 되고 요 변동된 나이 부분을 좀 커스텀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저 부분을 커스텀할 건데 myAge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myAge 세팅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뭐 이거는 이런 것들은 그냥 임의로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뷰를 받고요. 그리고 나이를 받아와가지고 요거를 만약에 나이가 20보다 크다 라고 하면은 뷰의 텍스트를 나이보다 많음이라고 하고요. 아닐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텍스트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myage라는 친구를 어디서 사용할 거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요. 여기 텍스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지워줄게요. 이렇게 지우시는 것보다 일단 놔두고 주석 처리하고 그냥 위에 거랑 비교해 보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줬고요. 그래서 저는 이 텍스트 부분을 지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희가 방금 만든 친구가 뭐냐 하면은 이 myage라는 친구죠. 그래서 이 myage라는 애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사용할 거냐 하면은 여기 VM에 mutable age라는 친구를 넣을 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 myage에서 이 값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방금 만든 myBinding 어댑터를 보시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나이 값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나이 값이 들어와가지고 나이가 20보다 크면은 보다 많음이라고 나오고 적을 경우에는 그냥 나이만 보여주도록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앱을 켜볼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앱이 켜지고 이렇게 쭉 올리다 보면은 이제 20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보다 많음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myAge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얘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뷰의 속성 같은 거를 좀 저희가 원하는 입맛대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20이 넘으면은 여기 이미지도 넣어주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저는 바인딩 어댑터라고 해가지고 my image라고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my image 세팅이라고 이렇게 붙여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나이가 20보다 많으면은
R. 네, 이 이미지로 변경을 한다라고 했고요. 이걸 어디에서 사용해 줄 거냐, my 이미지를. 그래서 여기 지금 레이아웃 파일로 오시면은 여기 이 이미지 부분에 넣어줄까요? 그래서 여기 my 이미지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 친구 숫자 값을 넣어주면요. 얘가 20이 넘으면은 이 이미지가 변경이 되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럼 얘가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실행을 해주시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리면은 이렇게 이미지까지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희는 이제 양방 데이터 결합과 바인딩 어댑터를 사용해가지고 액티비티에 이렇게 코드를 쭉 적지 않고 앱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몇 가지 연습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배운 거를 이제 연습해본다 생각하고 앱을 하나만 더 만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앱을 하나 더 만들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프로젝트를 새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희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 이번에 해볼 거는 양방향 데이터 결합이랑 바인딩 어댑터를 사용해가지고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제를 만들어 볼 거냐 하면은 요 앱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래서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얘 색깔이 조금 변하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해볼 거고요. 어디서부터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build.gradle로 올게요. 그래서 build.gradle로 오셔가지고 이제 천천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치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데이터 바인딩부터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데이터 바인딩 이렇게 하나 넣고 그리고 이쪽 위로 올라가셔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바인딩 어댑터를 사용할 거니까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빌드.gradle의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아이콘 하나 넣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 이쪽에 드로우블에 오셔가지고 New라고 해서 여기 벡터 에셋이라고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기 있는 아무거나 이제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여기 있는 얘가 귀여워가지고 얘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다른 거 하고 싶으시면 다른 거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넥스트 누르고 뭐 이제 피니시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잘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잘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일단 레이아웃부터 먼저 만들고 갈게요. 레이아웃부터 먼저 만들고 가야 되는데 엑셀을 오셔가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뭐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워줄게요. 레이아웃 부분은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미지 뷰를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고 방금 만든 저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중앙으로 이렇게 옮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 요거 프로그레스 바 요거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요걸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동그랗게 돼 있죠? 동그랗게 동글동글하게 돼 있는데 얘를 좀 가로로 쭉 길게 이렇게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에서 네 이렇게 하면은 이 긴 애가 생겼죠? 이렇게 한 줄 쭉 가는 애가 생겼고요. 자, 이렇게 프로그레스 바도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버튼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버튼도 하나 이렇게 만들었고요. 플러스 버튼이라고 하나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레이아웃은 완성된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실제로 잘 되는지 확인해보고 갈까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앱을 빌드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잘 빌드가 네,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 플러스 버튼 누르면 이 프로그레스 바가 좀 차고 요 색깔이 변경되는 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것들 세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여기에 저는 메인 뷰 모델이랑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마이 바인딩 어댑터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뷰 모델부터 세팅을 해볼까요? 그래서 뷰 모델부터 세팅을 하는데 뷰 모델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뭐 저는 포인트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초기값 0으로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라고 이렇게 해서 라이브 데이터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포인트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여기 얘를 하나씩 올려주는 애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씩 올리는 게 아니라 10씩 올리도록 할게요. 왜 10씩 올리냐 하면은 이게 프로그레스 바가 100%인데 이게 1%씩 차면은 거의 티가 안 나가지고 그냥 10%씩 이렇게 차도록 하려고 이렇게 10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바인딩 어댑터 사용하기 전에 이 친구들까지 해가지고 뷰에 연결을 해볼게요. 그래서 뷰에 연결을 할 텐데 여기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제 연결을 해줘야겠죠?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잠시 XML 파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레이아웃으로 감싸주시고요. 데이터 바인딩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 이렇게 옮겨주고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VM이라고 하고 여기 뷰 모델에 여기 위치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XML에서 연결을 할 준비는 됐고요. 그럼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 친구들을 다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메인 액티비티에서 여기 XML과 뷰 모델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메인 액티비티에서 어떻게 해줄 거냐 하면은 액티비티 메인 바인딩이라고 하고 뷰 모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다 해보신 걸 테니까 저 연습하면서 다 해봤죠? 그래서 조금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뷰 모델은 여기 뷰 모델 메인 뷰 모델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VM과 뷰 모델을 연결해주고 나면은 네,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연결이 끝났는데 그러면은 여기 뷰 모델에 있는 이 친구들을 이제 XML에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면은 여기 XML 파일로 오셔가지고요. XML 파일로 오셔가지고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가지고 VM에 이제 포인트 플러스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줬고요. 이 프로그레스 바도 이제 프로그레스 상태를 VM의 포인트라고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잘 될까요? 이렇게 플러스를 누르니까 이렇게 쭉쭉쭉쭉 잘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프로그레스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요거 색깔도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색깔이 좀 변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볼 거냐 하면은 여기 뷰 모델에서 처리를 해줄 텐데 지금 현재 프로그레스 상태가 어, 매우 많고 뭐 중간이고 작고 뭐 매우 작고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너무 많고 뭐 중간이고 너무 작고 매우 작고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inum 클래스라는 걸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my point type이라고 이렇게 inum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inum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 enum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inum이라고 이렇게 읽을게요. 그래서 얘를 만들었는데 얘를 왜 쓰냐 하면은 그냥 몇 가지 타입으로 고정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 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하는데 이거 꼭 사용해야 되냐? 나는 내 맘대로 하고 싶다. 뭐 이렇게 뭐 미들 뭐 이런 식으로 고정 안 하고 뭐 1%, 5%, 10%, 뭐 50% 이렇게 내 맘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셔도 그냥 그렇게 구현하셔도 생각하시는 대로 얘를 사용 안 하고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강의 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다양한 케이스들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양한 코드를 사용하는 거고요. 이제 꼭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없이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다가 my point type이라고 하나 만들어가지고 my point type 요거죠? 저희가 방금 만든 요거고요. 그래서 이 transformations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포인트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에 따라 이 my point type이 이렇게 분류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 transformations 요거 보시면은 이제 이전의 제팩 강의에서 얘를 잠시 설명드렸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라이브 데이터를 변경해주는 친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변경해주는 친구고요. 그래서 얘를 사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은 만약에 이게 뭐 80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 저는 my point 타입을 big이라고 하고요. 몇 가지를 이렇게 쭉 해볼게요. 얘가 50보다 클 때, 그리고 30보다 클 때, 그리고 기타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 작고 매우 작고 이렇게 이 포인트 값에 따라 my 포인트 타입이 이렇게 변화되는 친구를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 my 포인트 타입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요거를 이제 바인딩 어댑터랑 같이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인딩 어댑터랑 같이 사용해 볼 건데요. 지금 여기에 my 바인딩 어댑터로 오셔가지고 얘를 지워주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바인딩 어댑터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my progress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뭐 my progress setting이라고 해서 저는 이미지 뷰를 이제 변경해 줄 텐데 여기 my point 타입을 받아와가지고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my point 타입이 이렇게 오는데 이 my point 타입이 big일 때랑 그리고 중간일 때, 작을 때, 그리고 제일 작을 때, 매우 작을 때 이렇게 해줄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set color라고 해가지고 여기 색깔을 뭐 가장 진하게 그리고 좀 연하게 이 빛이 가장 진하고 여기 친구들은 좀 연한 애들로 이렇게 제가 색상표를 찾아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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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를 이제 연결해줘야 되잖아요, 뷰에.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XML 오셔가지고요. XML 오셔가지고 이제 뷰에 연결을 해줄 텐데 여기 이미지 뷰에 연결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미지 뷰에 연결해 줄 텐데 저는 my progress라고 해가지고요. VM의 my point type이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my point type이 뭐냐 하면요. my point type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친구죠. my point type이 요건데 지금 이 포인트가 변경됨에 따라 이 my point type이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로 분류되고 있는 이 타입을 지금 바인딩 어댑터에서 이렇게 받아와가지고 이게 뭐냐에 따라서 지금 색깔을 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제로 한번 돌려보면요.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저희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서 색깔이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잘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전에 했던 예제와는 다르게 새로운 친구, 뭐 얘도 나와가지고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지금 순서대로 가보시면은 저는 이 포인트에 따라서 이 포인트가 지금 10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 포인트에 따라서 저는 타입을 정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타입을 만들었고 몇 가지 타입을 만들었고 이 몇 가지 만든 타입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지금 바인딩 어댑터라고 만들어줘서 이 타입을 받아와가지고 이미지 뷰를 이렇게 색깔을 칠해주는 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보시면은 되게 쉬우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 바인딩 어댑터랑 이제 양방향 데이터 결합 연습을 해봤고요. 그 다음 강의도 계속해서 해보도록 할게요.